결론은 일단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정리를 한번 드리면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는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유력한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플러스 하지만 유동성 이 증가가 선형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좀 낮은데, 왜냐하면 중간에 이 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벤트가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국채 팔면서 유동성이 내려갈 거고, 여기에 요 시기에 요게 유동성이 내려가서 가격이 떨어지는 폭락하는 그 시기에 가령 이 비트코인 사모은 기업들이 이걸 내다 팔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더 깊어질 수 있겠죠. 요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제임스 윈 얘기를 했는데, 네. 제임스 윈은 참고로 하이퍼 리퀴드 고래인데 이제 쪽박 찼죠 지금. 이 사람이 거의 1,000억 정도인데 얘가 이제 다 청산됐죠. 왜 청산됐냐면 잘못 잡았어요. 잘못 잡은 게 아니야. 포지션이 오픈된 거야.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다가 얘가 유명해지니까 얘를 카피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그걸 보고 얘한테 포지션을 이제 돈 많은 친구들이 얘가 잡은 포지션을 청산시키는 포지션을 이제 잡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산 기업들은 얼마에 사는지 포지션이 다 노출돼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가만히 냅두고 볼 리가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최근에 이제 관세 협상 과정을 보면 이 매크로 이슈도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확실히 수세예요. 이제 개망신 당할 일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 양반은 수세에 몰리면 이상한 짓을 하는 습성이 있어. 굉장히 극단적인 막 짓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불안하니까 내려가요. 이것도 사실 시장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는 요소다. 그래서 지금 되게 희한한 지금 국면인데, 원래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모든 전문가들이 변동성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수록 변동성이 되게 커지기가 쉬운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찍죠. 스테이블 코인 어디다 써요? 현물 살 때 별로 안 써요. 이거 다 파생 시장에서 그 포지션 증거금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파생 시장에서 이제 롱숏 잡는 그 물량이 거의 현물 물량의 한 5배 이상, 많을 때는 10배 이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롱숏이 많이 잡혀 있어서 변동성이 큰데, 지금 트럼프도 수세에 몰려서 황당한 행동할 수 있고, TGA 장고하면서 유동성 크게 감소할 수 있고,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비트 막 20배 이런 거 잡으시면 진짜 재수 없으면 청산될 수 있다. 20% 떨어지면 청산되잖아요. 5배면. 이더 같은 경우는 더 청산되기가 쉽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트레이딩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 28년까지 2조 달러 규모로 이제 성장을 할 거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4배가 된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 계산은 어디서 나왔으며, 제가 느끼기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로 이제 은행들 그리고 빅테크들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발행을 한다라고 치면 애플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사가지고 그걸 저기 거래소 들고 가가지고 선물 매매할까요? 지금 은행이나 아니면 빅테크들이 이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자기네들 생태계 안에서 쓰겠다라고 해서 지금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2조 달러로 만약에 발행 규모가 커졌다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가 사실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뭐 사실 잘 모르는 거고, 게다가 그냥 뭐 기대는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시장 커지니까 코인 사지 않겠냐. 게다가 이 비트코인 ETF와는 달리 비트 말고 알트도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라고 이제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 들어올 것 같진 않거든요. 이 비트 4배는 그냥 제가 뇌피셜인데, 네네. 왜 뇌피셜을 4배로 잡았냐.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18년 정도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물건이 처음 등장을 한 이후에 시총이 이렇게 증가해온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율을 따지면 사실 4배가 아니라 훨씬 더 멀티플을 많이 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 코인 시장에서 사용되지 않을 거 가능성이 높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대략 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4배 정도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건 뭐 그냥 뭐 얼마든지 반박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진짜 진심으로 28년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2조가 돼? 그러면 비트는 한 40만 달러?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게 이제 사실 2조 달러가 된다는 거는, 이걸 다 설명하기가 힘들다. 스테이블 코인은 보통은 이제 그만큼을 리저브를 맡기고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가 안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약간의 얘기였어요. 컨센서스였는데, 이거를 지금 미국 정부가 하는 것처럼 하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무조건 2배 뻥튀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제는 달러를 일단 맡기고 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고 발행사가 그 달러를 가지고 국채를 사는데 음.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달러 안 맡기고 음. 국채 발행하고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국채 산다. 그렇죠. 그렇게도 가능하고 어. 심지어 저는 그걸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 안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비트코인을 받고 파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유동성이 증가를 할 거고 유동성이 증가를 이게 스테이블 코인은 막을 수가 없죠. 유동성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연준이 찍는 게 아니잖아요. 연준이 하는 거는 얘네가 위법을 저지르냐 안 저지르냐 정도를 볼 수 있는 거고 발행은 그냥 사기업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업 입장에서는 엄청 발행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돈이 그렇게 풀리는 것만으로도 평가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치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액면가 자체가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건 그러네요. 네, 그래서 4배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트는? 알트도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알트는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질문 중에 왜 모두가 그러니까 결제용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결제용 사용될 텐데 그게 다 코인 쪽으로 오는 게 아닌데 왜 코인 가격이 오르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처음에 찍을 때 우리가 이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생겼대. 그럼 내가 이거를 찍어야 그게 발행이 되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 적어도 뭐 애플이 찍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써야 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한테도 뭘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굉장히 좋은 수단이 이제 이자 지급을 하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는 사용자한테 이 막혔잖아요, 법에서. 그럼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이제 투자 수익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자 지급을 막았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을 뭐하러 써라고 하면 각 생태계가 줄 수 있는 이자가 아닌 이자 비스무리한 다른 보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 애플 코인으로 사면 아이폰을 사는데 달러로 사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서 4% 할인을 줘. 그러니까 그만큼이 사실 이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회할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이제 혜택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봤어요.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이자를 못 주는데 뭘 할까? 그러면 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을 찍고 나서 그거와 이제 창고에서 예를 들어 팔 때 스테이블 코인 사세요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 사면 그거랑 바로 연결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무슨 MMF나 뭐 이런 약간 자기들이 개발한 어떤 금융 상품에 바로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실상 뭔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파는 게 아니라 금융 상품을 파는 비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이낸스가 지금 런치패드에서 그거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결국에 애플이 줄 수 있는 이자는 연이자로 쳐서 그쵸. 4%를 넘을 수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대단한 건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가 스테이블 코인 모르는데 쓸까요? 굳이? 굳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디파이를 빡세게 활용한 굉장히 그 사람을 혹하는 그런 상품들을 이제 금융사들이 취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규제에 걸리니까 무조건 디파이를 거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사실 코인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간접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비트야 뭐 사실 뭐 비트 걱정 안 합니다.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제 알트코인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그때 조 선생이 와서 잠깐 정리해 주시기도 했는데 우리 이제 동아님이 보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알트코인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방송이 있거든요. 토요일에 하는 게 있는데 저번 주에도 얘기하고 저저번 주에도 얘기했어요. 이게 우연히 둘이 의견이 맞았는데 일단 무조건 대출, 예치 프로토콜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거기 요즘 메타 자체가 지금 블록체인 생태계든 아니면 어떤 개별 코인이든 간에 수수료를 많이 벌면 그게 가격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돈 버는 프로토콜이. 네, 돈 버는 프로토콜이 요즘에는 제일 이제 특히 디파이는 크고 그래서 저희가 찍었던 게 이제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아베 그리고 이제 솔라나 관련해서도 뭐 주피터 또 주카지라고 부르죠. 그런 거였는데 주카지는 사실 호재가 하나 더 있었어요. ETF가 통과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S1이라고
제가 이제 맥락 없이 잘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나중에 다시 보시기 하면은 이제 이해 가실 거예요. ETF 하려면은 문서가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는 19B-4라는 문서가 있고 19비사하고요. 네, S1. S1이라고 하는 증권증권서가 필요한데 보통은 19비사가 먼저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S1을 등록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SEC에서. 그런데 SEC에서 얼마 전에 이제 솔라나 ETF 취급하는 발행사들한테 야, 이거 S1 좋아. 네, S1 제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야 이거 되나 보다. 해서 실제로 이제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그쵸, 이제 네. 나온다고. 블룸버그 형제들이 또 신나가지고 막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미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아베 같은 맞아요. 경우는 많이 한 달 올랐어요. 사이에 거의 한 40% 올랐을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근데 또 웃긴 거는 저는 안 샀습니다.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졌을 때, 네. 물론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거 원화 스테이블 아니고요. 네. 달러 스테이블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은 여러분 그건 이제 또 다른 얘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이 커졌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디파이 코인들. 그렇죠. 디파인데 대출, 대출, 예치, 그 중에 제일 큰 거. 큰 거. 음. 를 골라라. 네. 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각 체인별로 이제 대표 대출 예치 프로토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그거를 이제 고르면 그러니까 무난하게. 일단 무난하게 먹을 수가 있고 음. 그리고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픽테크 투자하면 되고요. 서클. 네. 서클은 여러분 이게 또 후폭풍이 무섭지만 서클은 제 보기에 너무 비쌉니다. 지금 저는 약간 31달러도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31달러도 솔직히 소신 발언 비쌉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 서클이 얼마지? 서클이 작년에 얼마 벌었는지 아십니까? 1억 6천만 달러도 못 벌었습니다. 아이고야. 네. 그러면은 한 2천억도 못 벌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서클 주가가 한때 140달러에 육박하기도 했었는데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17달러. IPO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31달러도 비싸다고 했죠, 제가? 네. 4배 지금 올라 있습니다. 네, 우리 동안 반꿀인가 네. 봅니다. 아무튼 그 서클은 좀 그런데 좀 약간 좀 근데 사실은 공평하다. 솔직히 말하면 전날 살려고 했었어요. 어, 근데 못 샀어. 그 트럼프랑 그 머스크랑 싸우는 거를 보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까먹었어. 그냥 사야 된다는 거를.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샀으면 한 6, 70달러 정도에 샀을 텐데, 근데 6, 70달러 만약에 샀다 하면 저는 100달러까지 못 들고 있었을 거예요. 비싸다 생각을 했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못 버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 커지는 거 관련돼서는 빅테크가 아무래도 좀 유망하다. 왜냐하면 빅테크 입장에서는 이른바 진짜 말 그대로 테크핀을 이제 이룰 그쵸. 수 있는 거잖아요. 은행 되는 거예요, 그냥 은행. 이더 이제는 가야지. 이더 갑니다. 자, 이더 이름 전망. 이더 가자! 네. 이더는 제 채널에서도 지금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더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니까 비트는 사실 비트가 이번 상승, 그 관세 4월 말 상승은 ETF에서 자금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됐거든요. 근데 이더에서 지금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17거래일 연속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오늘도 들어왔나? 오늘도 들어왔을 거예요. 어제도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더 쪽이 지금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뭐 내러티브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킹 그 전환되는 그 이슈도 있고 그리고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 했을 때 비트는 오히려 좀 그 부차적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제일 많이 지금 되어 있는 블록체인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이고 많이 들어왔죠. 야, 어제 무려 어제 비트도 뭐 강세를 보이다가 꺾이긴 했지만 이더가 갑자기 막 치고 올라와서 2,880을 찍었나 그랬거든요. 맞아요. 어제 무려 2억 4천만 달러가 이더리움 ETF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들어온 건 안 치고 10일까지 들어온 자금 17거래일 연속이거든요. 17거래일 연속 동안 10억 달러 정도 자금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이더리움 ETF 출시 이래 누적 순유입액이 33억 달러예요. 근데 그 중에 30%가 단 17거래일 만에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역대급으로 들어왔습니다. 2억 4천만 달러. 많이 들어왔네. 엄청 들어왔죠. 그래서 저는 약간 돈 앞에 장사 없다 그래서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제가 그때 약간 이더리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뭐냐면 돈이 계속 빠졌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신탁에서 돈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넷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마이너스예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제 안 좋게 봤는데 이렇게 이제 돈 들어오는 흐름을 보면서 제가 맨날 놀림당해가지고. 근데 이더리움에 대해서 요새는 좀 저도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그 저점을 따지면 이때 원효띠는 정말 신인가 싶은데 1,400달러 선에서 원효띠가 영역 전개하면서 이더했잖아요. 제가 볼 때 저거는 운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왜냐하면 저 때는 저도 그 뒤에 봤거든요. 데이터를 쭉 봤는데
객관적으로 이더가 오를 그때만 올 때 올라야만 하는 이유는 없었어 사실. 예, 근데 이제 너무 그게 이제 트레이더의 사실 감이죠. 그게 이제 사실 능력인 거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 많이 샀었죠. 1400 찍고 지금 현재 2800이에요, 대충? 그러면 두 배 오른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마 그 다음 날인가 금방 처분했었을 거예요. 아, 맞아요, 예. 맞아요. 아니, 그 연휴 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아까 이더리움 갑니다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물론 길게 보면 그간 이더가 못 간 거 맞죠. 그런데 단기로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 1400 찍고 2개월도 안 돼서 두 배 올랐어요. 지금 비싼가요? 아니면 앞으로 갈 길이 먼 건가요?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많죠. 아, 왜냐하면 지금 비트는 이 전고점을 여러 차례 갱신을 했고 네, 맞아요. 이더는 21년 전고점을 아직 갱신을 못했죠. 맞아요, 예. 맞아요. 대부분의 알트가 그런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갱신을 했고, 한 번 찍고 왔죠. 그래도. 네네 그날 그 이제 약간 트럼프 취임. 트럼프 취임하는 날 민코인이 가격이 미쳐가지고 그날 이제 좀 많이 올랐었고, 근데 이제 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좋게 보는 게 일단 비탈릭이 더 이상 탈중앙화 얘기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재단에서도 개발자 좀 쳐내고 구조조정했습니다.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더 가격을 올릴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컨센시스에서 이제 우회로 투자해가지고 네네네. 무슨 이더리움을 제표에 이제 투자하겠다. 하는 회사 하나 사가지고 그 회사 주식이 20배가 올랐죠. 20배나 올랐어요? 그걸 샀어야 아, 됐는데 많이 오르긴 했구나. 그런 작업들 음. 이 고고했던 이더리움 고인물들이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한다 뒤에서. 이거는 굉장히 저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고 이더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들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새로 진입은 해도 돼요? 저는 지금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2007 아직 2700, 2700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3000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